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오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청경호 참고인님 조금 준비해 주십시오. 아니 여기 질문할 건 아니지만 대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화면을 먼저 보십시오. 제가 두 갈식으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AI 도입에서 굉장히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굳이 뽑는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촉박했어요.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내용이 정말 부실하고 독과점 구조가 두 개 업체가 59%를 차지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업체별 플랫폼이 모두 다 개발하라 그랬거든요. 이 디지털 교과서는 플랫폼이 있는 것이고 컨텐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업체들에게 플랫폼을 개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독료가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업체들도 굉장히 불필요한 과다한 출혈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재정에 있어서. 세 번째 보시면은 충실한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전 필터링도 잘 안 되고 교육 현장에 직접 피해가 갈 것이 너무 농후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검증 실증적인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의원님들은 두려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순한 두려움, 러다이트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정의 문제인데요.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슬라이드도 보여주시고요. 자, 제가 서책을 아주 오랫동안 국정교과서를 제가 개발해 본 사람입니다. 최소한 서책형이 개발기관과 검정심사와 채택 수업 준비가 이렇게 여러 날이 걸립니다. 근데 AIDT를 보시면은 개발 기간이 12개월이에요. 서책이 18개월인데. 근데 검정 심사조차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검정 심사가 서책형은 9개월입니다. 그런데 채택과 수업 준비 역시도 AIDT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급하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세계 최초고 AI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기간이 짧았는지 한번 정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네. 여러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건 굉장히 큰 교육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검증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하신 이제 업체별로 왜 굳이 플랫폼을 뒀느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려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평가해서 그게 맞춰서 다른 컨텐츠를 다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자체가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지 않으면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지만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러면 수천 개의 코스웨어 질문 AI 튜터가 있습니다. 네, 서책형이 네, 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검정 영역인데요. 네, 네. 이를테면은 아까 맞춤형이란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그 수준에 맞지 않으면 뭐 몇 개월을 밑으로 간다든지 뭐 몇 학년을 밑으로 간다든지 네, 네. 그거 모두가 다 조합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것들이 AIDT 과정 중에서 정말 제대로 검증됐다는 타당성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자, 아까 어떤 선생님은 이게 뭐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고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청경호 참고인이시죠? 네. 자, 학습 격차를 정말 줄여주고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IDT와 관련해서 시범학교 보고서를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직 현장에는 시범학교 보고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현장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뭐 여기 아까 교육부 장관님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는 검사의 재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해서 실험을 해도 비슷한 효과가 나왔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정윤식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고르게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연구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과연 해외에서도 그런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단기적으로는 학업 성취가 높아졌지만 수학 분야에 대해서 학업 성취가 높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AI에게 의존하는 경향성이 되게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는 학습이라고 하는 게요. 학습의 흥미가 지속이 되려면 흥미보다는 아이들이 이 수학 교과에 대한 충분한 목적,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고 이렇게 학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의 이 교과에 대한 흥미는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교과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의미나 목적은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1대1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줄이고 학생과 AI 디지털 교과서의 상호작용을 늘리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의미나 목적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해외 연구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아이들이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정말로 도움이 안 되냐?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교과 보충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 낮은 학생들한테는 학업 성취를 높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도 일관된 연구더라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하면 방과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아이들이 그 교육 자료로서 교과 보충 지도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다룰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까 그런 면에서 부산 그 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박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억지로 교과서 지위로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건데요. 두 번째로 여쭤보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정도 그 현장 의견 교사들이 의견이 수렴이 되었습니까? 현장 교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실제로 이것이 아까 그 AI 그 디지털 교과서는 코스웨어입니다. 코스라고 하는 건 경로가 만들어져 있고 이 경로에 따라가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비정형성이 특징입니다. 즉 그 코스를 벗어난 상황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그때 즉시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교사의 역량이거든요. 이것이 교사로서의 교육의 전문성이고요. 그렇다면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울인 노력보다 학생을 직접 만나는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역량을 기르는 데 더 중점을 두고 그러려면 보편적 학습 설계와 같은 기본적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실 AI 디지털 관련 연수들은 AI 디지털 교과서 기술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수만 한 것이고 그나마도 강사의 질이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이 너무나 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선생님은 저기 기술 전문가이십니까? 내용 교과 전문가이십니까? 저는 학생에 대한 네. 전문가입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술심사위원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과정 평가원하고 창의재단의 평가 총 39명의 교사들이 여기 평가 기술심사에 들어간 것인데요. 실제 검사가 아닌 질문만 많이 하다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입수를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굉장히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술평가에 동원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심사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자, 다음에 조금 질문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가이드라인의 문제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다 봐주세요. 가이드라인이 이제 9월에 나왔고 두 번째 버전이 2024년 7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ISP라는 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ISP는 정보화 전략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어떤 국책 사업을 할 때는 밑그림이 되는 것이라서 가이드라인 전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12월에 ISP가 이제 겨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시면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세요. 가이드라인이 이제 두 개가 나온 첫 번째 버전과 두 번째 버전인데요. 2023년에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가이드라인이. 근데 이것이 이제 2023년께 있고 2024년께 있는데 자, 장관님께 제가 질문을 할 거니까 잘 집중해 주세요. 네네. 자, 첫 번째 개발 기간이 23년에는 2025년에 적용될 거라 그랬고요. 24년에는 2025년부터 적용될 거라 그랬습니다. 검정 심사가 학부모 인증이 처음엔 된다 그랬다가 두 번째 삭제. 학부모 서비스 역시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없어지고요. 현장 적합성도 그다음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학부모 대시보드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걸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호소를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습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면 학교 수업이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러면 학부모 대시보드는 좀 점진적으로 좀 보자 해서 이제 이게 삭제가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한 가지만 좀 제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그 교사분들이 그런 이제 아이들에게 그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거나 이런 부분은 AIDT가 할 수 없는 교사들만의 고유한 그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제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만 죄송합니다. 아까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사실 교사 연수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장관님 혹시 네. 이 그림 아세요? 이게 그림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침대를 딱 맞춰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건데 다리가 길면 자르고 다리가 짧으면 늘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비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요. 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정황이 있는데 제가 10가지를 뽑아봤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아까 한국어 관련 서비스 통장 적합성 너무나 적합하고 당연한 절차이고요. 학부모 수령을 선택하고 하는데 그럼 약속이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일단 처음 학부모들이 요구를 받는다. 교사들의 여러 가지 요구를 한다는데 그러면 자꾸 오락가락하고 도대체 그 국가단위의 정책 예산의 결정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업자들도 굉장히 감옥소가 있고 많은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게 네.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 저희가 쭉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뭐 특히 교사들 또 학부모들 그 또 이제 개발 그 사회 의견을 충분히 좀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받아서 워낙 이게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고 최대한 혁신을 도입하는 쪽으로 그 정말 열린 마음으로 계속 그 일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또 우리 지금 그 검증 업체 검증 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